흔하고 고른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 하지만 어렸을 때의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치아를 망친다는데. 뭐야? 이빨 다 엉망이잖아.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어떠한 습관으로 인해 부정교합이 생긴 실제 어린이들의 치아 모습입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 한쪽 치아가 들린 7세 어린이. 오랫동안 이 습관을 고치지 못해 앞니가 돌고처럼 벌어진 8세 어린이. 게다가 위턱이 좁아지면서 치아가 울퉁불퉁 튀어나온 7세 어린이까지. 실제로 이 습관은 멕시코 연구팀에서 4세에서 5세 어린이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치아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부정교합이 생긴 이 어린이들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 부정교합을 일으키는 큰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한 이것은 어떤 습관일까요? 부정교합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형님? 아까 나왔잖아요. 사진에. 아까 뭐 녹아내린 것도 있고 뭐 안 맞는 이렇게 것도 있고. 예, 동그랗게 된 것도 있고 이게 뭐 아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고. 한번 뭐 부정교합의 정확한 뜻을 설명을 좀 들어보죠. 부정교합이 정확히 뭔가요? 부정교합이라는 거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턱하고 치아의 그 위치가 좀 부적절하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동반돼서 이제 뭐 씹는 기능이 이상이 있다거나 또는 이게 뭐 말을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치아를 이렇게 또 닦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외모가 변형을 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부정교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물지 못하는 경우죠. 네. 나는 그 김호중 교수님한테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안 읽으면 그 가시가 돋치거든요, 입에. 그런 경우는 뭐 없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그러면 지금 책 보세요, 빨리. 입안이 선인장이시겠어요? 아유, 그거 뭐 한마디 좀 했는데 그거 그렇게 안 도와주네, 동생들이라고. 아이, 이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민 씨. 제가 어릴 적에 이 버릇이 있었어요. 오호.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치아가 어때요? 그 교정한 거예요? 멀쩡한데 지금은? 교정한 거예요? 지금 멀쩡하죠. 교정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그래요? 중간에 그때- 그 버릇을 없앴군요. 없었어요. 제 친구가 그래가지고 구멍이 났어, 이 치아에. 궁금해지는데요? 날 분위기 저렇게 끌어가나 또. 저도 그래가지고 뭐냐 그거에 습관을 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날라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아시죠? 정말 그걸 그렇게 했구나? 아, 찍찍이! 예 찍찍이라고 일명 찍찍이라고 그러죠. 이 찍찍이를 여러 방면으로 해요. 쭉 있고 이 가운데로 이렇게 구멍이라서 이게 있고 시청자 여러분이 기분 나쁘시죠? 막 자기 얼굴에도 대고 하는 것 그 같을 텐데. 찍찍이에 침에 밀려가지고 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릴 적에 한창 성장할 나이에 이 침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불상사까지. 와 비슷했는데요. 요거 제가 갑자기 감아오거든요. 찍찍이로 그렇게 됐다. 참. 저는 이해가 쉽도록 연예인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연예인분들 중에 이제 뭐 부정교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구강 구조가 좀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이경규 씨, 또 서세원 씨, 좀 튀어나온 경우. 갈갈이 박준영 씨. 공통점이 뭡니까? 안 좋은 습관이죠. 말이 많아요. 말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데? 주세요, 얼른. 네. 노홍철 씨는 괜찮은데. 노홍철을 아까 여기 말씀하셔서 딱 맞잖아요. 이거 어렵네요. 어렵다. 예. 좀 도움말을 좀 더 주세요, 박사님.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저희 출연진한테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개편되고 나서 마크가 뒤에 아주 크게 하나 지금 그려진 것 같은데, 뭐야? 예, 이거 예, 그거하고 애들을
우리 인형 사러 가면은 제일 많이 그 보이는 인형의 형태가 있는데 야, 이거는 몰랐었네. 이게 뭐지? 어릴 적에 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고쳤는데 꼭 엄지손가락을 빠세요. 맞아. 아, 그래. 그거구나. 꼭 맞다. 야, 그 간단한 생각을 못했네. 어린 때 한 10살, 11살 됐는데도 빨아요. 어릴 적부터 습관은 정말 위험한 습관. 물부자지 그냥 물부자. 예. 김종민 오, 대단한데요. 이거 웬일이야. 야. 저 정도인지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둥그렇게 될 정도까지는 치아가. 한번 보자고. 정답 화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 1. 부정교합이 생긴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손가락 빨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손가락을 빠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만 4세가 넘어서도 계속 손가락을 빠는 버릇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아, 입술, 턱뼈, 심지어 얼굴 모양까지도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린아이의 버릇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항상 아이를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손가락 빠는 습관이 얼굴 모양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손가락을 빠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본능. 아이들은 손가락을 빨면서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는 편안한 느낌을 주고 긴장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도 저러네요. 18주가 되었을 때부터 손가락을 빨기 시작. 돌전의 유아들은 80%가 손가락을 빨며 이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4세가 넘어서까지 지속적으로 손가락을 빠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 손가락 빠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이의 볼이 홀쭉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빠르니. 이때 윗니 쪽은 앞으로 당겨지면서 아래턱은 손등에 의해 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빨면 윗니는 바깥쪽으로, 아랫니는 안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그러네. 정말 서준아 씨가 아랫니와 윗니의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작은 손가락이 어떻게 턱을 이렇게나 비뚤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느 정도나 치아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유아의 치아처럼 유연성을 가진 치아 모형. 이 모형에 아이가 손가락을 빨듯 손가락을 끼워보면 손가락을 빨 때 윗니는 위쪽으로 들리고 아랫니는 안으로 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네. 만약 이렇게 지속적인 힘으로 손가락에 눌리게 되면 윗턱과 아래턱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와, 컸어요. 실제로 인체에 무해한 조영제를 마신 어린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윗니와 아랫니가 맞닿아 있지만 손가락을 빨게 되면 손가락에 의해 아래턱이 뒤로 밀리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영구치가 생겨나는 만 6세 이후까지 손가락을 빤다면 많게는 20%까지 부정교합이 생기는데 성인의 정상적인 구강 구조는 U자 형태인 반면 손가락을 오랫동안 빨았던 성인의 구강 구조는 좁은 V자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입천장이 높아져 턱 모양까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을 계속 빨면 아이들의 손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심하게 손가락을 빠는 경우 손가락의 관절이 지나치게 뒤쪽으로 휘어지며 손가락까지. 굳은 살이 생기거나 피부 습진 또는 손톱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손가락만 빨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이들의 치아를 망치는 습관은 이 외에도 많은데
첫 번째, 혀를 내미는 습관. 장난으로 혀를 내밀거나 치아를 혀로 자꾸 밀 경우 윗니가 점점 앞으로 나와 뻐드렁니가 되게 합니다. 많이 하잖아요. 메롱할 때. 또한 치아를 들뜨게 만들어 아랫니를 제대로 덮지 못하는 부정교합 현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 아랫입술을 깨무는 습관. 이거는 많이 있어요, 저도. 어른도 많이 하죠. 여자 어린이들의 경우 수줍거나 불만을 표시할 때 아랫입술을 윗니로 깨무는 경우가 있는데 아랫입술을 자꾸 깨물 경우 윗니가 전체적으로 튀어나오고 아랫니는 안으로 들어가게 해 아랫턱이 없는 것처럼 쑥 들어가는 보기 흉한 입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나쁜 습관들은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의 행동을 잘 지켜보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손가락을 빠는 등 잘못된 버릇은 치아를 좌우 비대칭으로 만들거나 치아의 길이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나오는 잇몸 돌출 등을 거리에서 웃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는 어려서 정신적,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부정교합을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어린이의 옆 얼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 간단히 잇몸 돌출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코끝과 턱끝을 자로 연결했을 때 자의 입술이 닿으면 일단 잇몸 돌출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만약 6살 이후까지 손가락을 빤다면 반드시 습관을 고쳐줘야 하는데 심하게 손가락을 빠는 아이들은 가짜 젖꼭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밤에만 손을 빨 경우에는 장갑을 끼워주거나 탄력 붕대를 팔꿈치에 감아주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대화를 통해 아이가 손가락을 더 이상 빨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 손가락을 빨지 않으면 칭찬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관을 고치면 우리 아이의 미소가 달라집니다. 이 위기 탈출 넘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정신 딱 집중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빨고 있으면 오히려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할 때 보기도 하고. 더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화면 얘기 중에 제가 충격받았던 게 이렇게 왜 무안하거나 이럴 때 아랫입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것도 역시 안 좋다는 거. 이거 좀 안 된 얘기지만 나훈아 선배님 이거 이제 공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손가락을 빨거나 아까 뭐 윗이로 뭐 아랫입술을 물거나 이런 거 말고 또 부정교합되는 원인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 뭐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이쁜 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렇게 턱을 개는 것들. 이런 거. 이것도? 예,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이들이 요새 그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코가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또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턱이 이렇게 좀 좁아지면서 길쭉해집니다. 여기저기 변형이 되고. 벌리고 입으로 하는 아니 입으로 숨 쉬는 게 나쁜 버릇이었어요? 그럼요. 예.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손바닥과 우리 부모님들 꼭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손가락을 빨고 있거나 뭐 손톱을 물어뜯고 있거나 하는 거 사실 작은 습관이라고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 엄청난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의 습관 하나하나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문제 주세요.